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 번 당선이 되었지만 득표 결과는 50%가 조금 넘었고 당선될 줄 알았던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에 실패하면서 자유당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1956년 5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3개월 뒤 1956년 8월 시장과 읍장, 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로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자유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 후보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 후보의 등록을 어렵게 했다. 후보 접수를 받는 공무원들은 자유당 후보들만 접수를 받고 자리를 비우거나 야간 통행 금지 위반, 쓰레기 투기 같은 가벼운 경범죄를 이유로 후보 등록 기간인 2주에서 3주 동안 유치장에 가두어 등록 기간을 넘겨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하였다. 그 외에도 마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서류를 훔쳐가거나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폭행을 가하고 서류를 빼앗아 가는 등 조직적으로 후보 등록을 방해를 하였다. 그렇게 자유당의 계획적인 선거 방해로 민주당 후보들은 제대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1956년 8월 지방선거가 진행되었고 선거 결과는 자유당이 절반 이상의 자리를 가져온다. 민주당이 빠진 자리는 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의해 다양한 조작과 편법으로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 북한도 김일성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945년 해방 직후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점령한 상황에서 미국은 직접 미군을 주둔시켜 직접 관리를 하였고 소련은 당시 소련군 소속이었던 김일성을 데려와 북한에 자리 잡게 하였다. 소련은 미국처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김일성을 이용해 북한 정치에 개입하는 선택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중국 예난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던 연안파 세력도 들어오게 된다. 연안파는 조선의용군을 조직해 일본에 대항했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내전까지 참전해 전쟁 경험도 있는 세력이었다. 그런데 연안파는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소련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고 북한의 군사적인 부분은 김일성만이 관리할 수 있었다. 북쪽에 제대로 된 당이 만들어지기 전 남쪽에 있던 박헌영과 공산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 창당했다 해체된 조선공산당을 서울에서 다시 창당한다. 한반도에 공산당이 창당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이 38선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북쪽 공산주의자들이 남쪽의 조선공산당으로 자유로운 이동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산국가의 중심이었던 소련의 스탈린은 일국가 일당 원칙으로 한 국가의 공산당은 하나만 만들게 하였다. 자유진영 국가들의 연합체같이 세계 각국 공산당을 연결해 공산주의를 확장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일국가 일당 원칙에 따라 남쪽에 공산당이 존재해 북쪽에는 북조선분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소련은 미군정이 자리잡은 남쪽에서 공산당을 키우는 건 어렵다는 판단하에 1945년 12월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바꾼다. 얼마 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던 연안파도 1946년 2월 독자적으로 조선신민당을 만든다. 소련의 예상대로 남쪽의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탄압하였고 1946년 5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남쪽의 공산당은 위축되게 된다.
소련은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하나의 당으로 합치라는 지시를 내렸고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을 창당한다. 하나로 합쳐진 북조선노동당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고 북조선공산당 김일성파, 조선신민당 연합파, 북한의 부족했던 행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에서 보낸 고려인 출신 소련파, 국내에서 활동했던 국내파가 있었다. 세력별로 각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었으며 초기에 북한은 여러 세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단 지도 체제였다. 북조선노동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 위원장과 13명의 정치위원을 선출하였다. 당대표 위원장은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이 되었고 집단 지도 체제에 참여할 13명의 정치위원들도 세력별로 김일성파 2명, 연합파 5명, 소련파 1명, 국내파 5명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서열 1위 위원장이었지만 정치위원 13명 중 김일성파는 2명뿐이었다. 1946년 11월 북조선노동당이 남쪽 공산 세력보다 더 커지자 남쪽의 조선공산당도 남조선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다. 1948년 8월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을 외치며 공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반공을 외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남쪽에서는 더 이상 공산당이 살아남기 어려워졌고 1949년 6월 북쪽과 남쪽의 노동당을 합쳐 조선노동당으로 합당을 한다. 조선노동당으로 합당을 하면서 정치위원회 9명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고 김일성파 2명, 연합파 2명, 소련파 1명, 국내파 4명이 선출되었다. 이때까지도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는 아니었다. 조선노동당 창당 후 1년 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6.25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남쪽에 존재한다던 20만 남노당원은 없었다. 김일성은 속전속결로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서쪽 지역의 빠른 전진만큼 동쪽 지역에서는 지형이 험하고 국군이 생각보다 강한 방어로 전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김일성은 동쪽 지역의 전진이 늦어지자 국 공내전에 참여해 많은 전투 경험과 조선이용군을 지휘했던 연합파의 리더급인 김무정을 군단장으로 임명한다. 북한군은 포항까지 전진했으나 낙동강에서 지체가 되었고 그 사이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상황이 역전된다.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점령당할 위기에 놓인다. 김일성은 김무정 장군을 평양방위사령관에 임명해 평양을 방어하도록 지시했지만 유엔군의 강력한 화력과 병력의 평양을 점령당한다. 김일성이 기획한 6.25 전쟁은 점점 북쪽으로 밀리면서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몰린다. 집단 지도 체제에서 전쟁을 기획한 김일성에게 패배에 대한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자신에게 온 패배의 책임을 낙동강 전투 실패와 평양 방어 실패 등의 이유로 연합파의 리더격인 김무정 장군과 많은 수의 연합파 장교들을 숙청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전쟁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고 6.25 전쟁은 대치 상태에 들어간다. 김일성은 남노당파의 리더였던 박헌영을 미국의 스파이라고 의심하며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숙청을 한다.
그리고 평소에 김일성의 독재에 불만이 있던 소련파 허가이도 박헌영과 남로당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숙청 대상이 된다. 김일성은 각 세력의 지도자들과 지지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북한 권력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한다. 3년간의 기나긴 6.25 전쟁은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휴전으로 마무리된다. 전쟁은 남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와 비극으로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연장에 도움이 되었고 북쪽의 김일성도 다른 파벌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김일성은 스탈린처럼 1인 독재와 개인 우상화를 계획하였고 호칭도 김일성 장군에서 김일성 원수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기에는 아직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김일성을 견제 감시하고 있는 소련파와 연안파에 남은 세력이 있었다. 전쟁 이후 북한은 소련의 막대한 지원과 다른 공산국가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를 진행하였다. (1954년)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실시한다. 그러나 중공업 중심의 복구 계획은 도시 주민들의 생필품과 식료품 부족에 문제가 되었고 물자 부족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농촌은 집단 농장 형태로 운영되어 많이 일한다고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고 또 수확물의 25%는 당에서 세금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1954년은 최악의 흉년까지 발생했다. 흉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당은 양곡 구매 사업도 실시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금지시키면서 수확물을 사들인다. 더 부족해진 식량, 높아진 물가는 경제를 어렵게 했고 농촌 인구 수만 명이 굶어 죽는다. (1955년 4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했고 북한의 경제 위기는 지도부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받는다.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의 1순위는 당연히 김일성일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각 세력의 특정 인물들과 외국 출신 세력들을 언급하고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과 출세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1955년 12월 김일성은 경제 위기를 반대파 숙청의 기회로 삼고 소련파와 연안파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주장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혁명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모든 위기의 책임을 당 정치위원회에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 정치위원에게 전가하고 자리에서 쫓아낸다. 이런 스탈린식 1인 독재와 개인 우상화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김일성은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의 지도자가 된 후르쇼프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1956년 2월) 소련에서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후르쇼프는 소련을 건국한 레닌의 설득과 교육이라는 사상적 투쟁 방법을 버리고 폭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스탈린을 비난한다. 후르쇼프의 연설은 스탈린의 1인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변화를 선언하면서 소련 내부의 스탈린 세력과 흔적을 없애려는 내부 정리의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후르쇼프의 연설은 스탈린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유럽의 공산국가들을 깨어나게 했고 파업과 반공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주변의 공산국가 국민들은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와 시위를 벌였다.
유럽 공산국가에서 반공과 자유화 시위가 일어나자 스탈린의 개인 우상화와 1인 독재 체제를 따라 하고 있던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유럽과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래서 소련을 비판하고 소련과는 다른 노선으로 가기로 한다. 김일성도 중국처럼 소련을 비판하고 반대해야 했지만 북한은 중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북한은 아직 소련의 지원이 필요했고 중국 같은 힘도 없어서 함부로 소련을 비난할 수도 없었다.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대회가 열렸고 김일성은 소련의 눈치를 보며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1인 독재와 개인 우상화를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시킨 남로당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한다. 하지만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1949년 조선 노동당 합당 당시 노동당의 최고 위치였던 당 정치위원 자리 9명 중 2명이 김일성파였지만 1956년 조선 노동당 3차 대회에서 새로 선출한 정치위원 11명 중 8명이 김일성파로 채워진다. 조선노동당 3차 대회 이후 김일성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다. 김일성이 자리를 비우자 그동안 김일성을 반대했던 소련파와 연안파는 김일성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소련파와 연안파는 공개적인 회의에서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를 비판하고 권력 투쟁을 통해 제대로 된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를 원했다.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전체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연안파와 소련파의 리더들의 연설이 있었다. 연안파와 소련파는 소련과 중국의 배후를 믿고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비판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으나 상황을 뒤집기에는 이미 김일성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권력 투쟁에 실패한 소련파와 연안파들은 소련과 중국으로 도망을 간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사람들은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숙청되었다. 소련파와 연안파가 제거되면서 북쪽에서 더 이상 김일성을 견제할 세력은 없었다. 이 사건이 북한 8월 종파 사건이었고 이 시점부터 김일성의 독재 정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